관계 변화인데요. 여러분, 자, 18세기는 어떤 국가가 아닙니까? 절대 국가죠. 여러분, 중세 있죠, 중세. 절대 국가가 나오기 전에 중세. 중세 때는 사실 유럽에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아더왕, 허울이지. 그럼 실권은 누가 다 갖고 있었습니까? 봉건 영주들. 그러면 중세는 완전히 뭐의 시대입니까? 사실상. 분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하여튼 완전히 봉건 영주와 도시 중심 시스템이, 그러니까 국가체제가 아직 서구에서는 형성이 안 돼 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체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 국가를, 이건 뭔가 하겠다. 국가를 이제 영어로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이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요, 모던 스테이트예요. 근대 국가야, 근대 국가.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에 등장한 거야. 그리고 또 정책학 할 때 하겠지만 캐피탈리스트 스테이트예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국가고,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뭐야?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탄생 배경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중세 때는 국가체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지. 그러다가 이제 근대 국가가 시작된 게 절대 국가 시절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해가지고 이제 봉건 영주들에게 흩어져 있던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집중시키지. 그래서 이제 절대 국가 시절은 뭐의 시기예요? 중앙 집권화의 시기야. 근데 거기에 특징은 무슨 집권이야? 권력적이고 규제적이고 강제적인 집권이지. 여러분들 이거 사회 같은 거 할 때 나올 텐데, 행정법 안 하고 사회. 사실 이건 아마 행정법에서도 나오나? 주권론 나오죠. 주권론. 그러니까 역사적 변천에서 주권론은 먼저 무슨 주권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은 국민주권이잖아. 국민주권론이 대세잖아요. 그럼 국민주권 이전에는 뭐 있어요? 군주주권론이었지. 군주주권론. 그래서 주권을 헌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게 주권이에요. 그럼 대내적으로 최고다는 얘기는 봉건 영주들이나 도시가 갖고 있던 권력들을 다 어떻게 해요? 왕으로 최고로 집중시켰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그 주권을 군주가 행사하느냐, 국민이 주권 행사하느냐.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절대군주제가 타도화되죠? 시민혁명에 의해서. 그래서 19세기 어떤 국가? 자유방임 국가. 여러분, 자, 19세기 자유방임 국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집권의 시기야, 분권의 시기야? 자, 이건 이런 논리예요. 시민혁명이라는 게 절대화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절대화된 국가 권력에 투쟁해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역시 절대화된 중앙정부 권력에 대해서 지방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에요. 시민혁명이. 그래서 이제 19세기는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화의 시기인데, 이때 지방분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자락에 보면 절대적이고 한거죠. 한거했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해서 한거했다는 얘기야? 절대화된 중앙정부 권력에 대해서 한거해서 지방의 자치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한 거죠. 이런 분권이야. 자, 근데 이제 20세기가 되면 행정국가가 되는데, 신중앙집권화, 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20세기 신중앙집권화는 왜 신자를 붙일까요? 18세기 중앙집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신자를 붙이고, 자, 이건 뭐냐면 20세기가 되면서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죠. 교통통신기술이 발전해요. 그러면 지역 간의 거리감, 시간감이 좁아지고 짧아지죠. 그러면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서울하고 인천은 거리감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서울행정, 인천행정 따로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전철 타고, 차 타고 30분이나 1시간이면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 넓어져. 이걸 광역화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천, 서울 행정을 따로 하게 되면 규모의 불경제 문제가 생기죠? 이런 광역행정이 나타나면서 인천과 서울을 아우르는 뭐의 필요성? 통합된 행정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인천과 서울을 아우르는
존재, 바로 중앙정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요거를 신중앙집권화라 그러는데, 자, 잠깐만. 근데 이 신중앙집권화는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19세기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19세기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아까 비효율성의 문제들 있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권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집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나 기술, 이런 측면의 집권을 도모하는 거지. 그래서 신중앙집권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권력은 집중 분산시키고 기술을 집중시키는 거지. 다시 권력을 분산시켰다는 얘기는 19세기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러면 20세기 행정국가라는 게 시장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공공부문이 커진 거죠. 그죠?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공공부문이 커진 건데, 정부문이 커진 건데, 여기서 정부문이 커졌다 하면 특히 중앙정부 부문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지방정부 부문이 커졌다는 거예요. 중앙정부 부문이. 그 이유는 뭐예요? 신중앙집권화 때문에. 다시 20세기 행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시장 실패잖아요. 20세기 행정국가는 시장에 대해서 정부문이 커진 건데, 정부문이 이렇다고 할 때 정부문을 다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앙정부문이 있고 지방정부문이 있는데 신중앙집권화 현상 때문에 누가 더 커진 거예요? 중앙정부문이 더 커진 거지. 그러면 이제 1970년대 정부 실패 현상이 생겼는데,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신행정국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신행정국가는요,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럼 이때 정부 실패는 특히 중앙정부의 실패야, 지방정부의 실패야? 중앙정부의 실패. 20세기 행정국가 동안에 신중앙집권화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신지방분권 개념이 나오는 거야. 이 신지방분권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글로벌리제이션 플러스 로컬리제이션. 그래서 이제 글로컬리제이션이라 그래. 이건 겹치니까 빼고. 여기도 글로가 있고, 이제 글로컬리제이션이라 그래. 그래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국가는, 중앙정부는 우리 마켓 테스팅에서 나왔다시피 국가는 외치에 국한하고 내치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지방에 이양하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하는. 자, 이 표를 중심으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자, 568페이지 신중앙집권화. 자, 동그라미 1번 줄 치세요. 가운데쯤에 첫 번째 줄. 20세기 행정국가 현상 및 광역행정에 따른 복지국가의 건설, 능률성 확보, 지방자치 보완을 위하여지. 그죠? 이걸 위하여, 자, 집권이 이루어지는 건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미안합니다.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끝자락에 주로 뭘 위한 집권이에요? 능률을 높이기 위한 집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끝부분. 군주국가 시대에는 권력적이고 관료적이고 지배적인 집권이었는데 기술적이고 지식적이고 협동적인 집권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중앙 집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세기 지방자치를 인정하죠? 그러면 19세기 지방자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지방 분권에 의한 민주성이라는 가치하고, 그 다음에 주로 뭘 위해서 집권을 했어요? 능률성을 위해서 집권을 했죠? 규모의 경제 실현. 그래서 이제 집권에 의한 능률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살표 다음에 줄 치세요. 신중앙 집권화를 표현하는 용어. 권력은 집중 분산. 이거 19세기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대신 뭐를 집중시켜요? 기술을 집중시키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 주로 어떤 측면의 집권? 기술적이고 지식적이고 협동적인 측면의 집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 신중앙 집권의 대두 배경에서는 그 신중앙 집권의 대두 배경은 20세기 행정국가의 대두 배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동그라미 5번 체크하세요. 20세기 행정국가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죠. 그럼 복지정책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시행이 되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이념 중에 하나가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거야. 국가적인 차원의 최저한도의 어떤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건 누구의 역할이 돼야 돼요? 중앙정부의 역할이 되는 거지. 아니, 예를 들어 서울은 재정이 풍부해요. 강원도는 재정이 빈약해. 그럼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서울에서는 고품질의 복지정책이 제공되고 강원도에서는 맨날 감자만 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이 복지 실현 자체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 이제 국가가 딱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이 빈약한 강원도에 뭐를 지원해줘야 돼? 재정을 지원해줘야지.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럼 아무래도 강원도는 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 좀 의존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20세기 신중앙 집권이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신지방분권. 신지방분권은 동그라미 1번 줄치세요.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세계화 신자유주의 영향 아래 자, 국가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방, 외교와 같은 외치에 국한하고 그 밖의 내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에 완전히 이양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관계에 있어요?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거지. 중앙정부는 스티어링, 지방정부는 로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호 협력하는 상대적, 참여적, 협력적, 적극적인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570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우리나라의 신지방분권 정책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요. DJ 정부 이후예요. DJ 정부 이후. 그래서 이제 그 근거법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국민의 정부다 그럼 어디를 말해요? 국민의 정부. DJ 정부를 문민정부 하면 이런 거 한국 살 때 안 나오나? 문민정부는 YS, 국민의 정부는 DJ, 참여정부는 노무현. 그 다음부터는 없죠, 명칭이. MB정부구나. 그냥 MB정부. 그 다음에 근해정부. 근해 탔죠. 문재인 정부는 뭐 있지? 뭐 구원 게 이렇게 일종의 그 정부 차원에서 표방한 일종의 구호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뭐지? 평화정부? 글쎄요. 뭐 하여간 그래서 각각의 정권별로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근거법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봅시다. 현재는 여러분 그 네모 3번 요거는요. 최근에 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좀 자,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법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자, 지방분권이라고 돼 있죠? 지방분권. 그 지방하고 분권 사이에다 자치라는 말을 추가하세요. 법 이름이 다시 파란색 법 이름 있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잖아.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의 근거법이거든? 근데 법 이름이 올 3월에 바뀌어가지고 지방분권, 지방하고 분권 사이에 뭐를 집어넣으라고? 자치라는 말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지방자치분권이에요.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됐어. 이름이. 그런 다음에 가로에다가 2018년 3월 개정 이렇게 써주세요. 제목에다가 2018년 3월 개정.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이냐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제 올 3월에 여기다 이제 자치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어. 그냥 자치라는 어떤 방점을 강조하게 된 건데 그래서 자, 그리고 이 법에서 이게 중요해요. 다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현재 지방분권 정책의 근거법 이름은 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법에서요. 이 지방자치분권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구가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 기구의 이름이 자, 요 지방분권 및 특별법 시절에는 이름이 지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3월 이전까지 이름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였어. 근데 요 이름을 또 바꿨어. 이름만. 이름을 뭐로 바꿨냐 하면 자, 아라비아 숫자 1번 있죠? 거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돼 있잖아. 지방자치발전까지만 지우세요. 위원회는 살리고. 지방자치발전 6글자 지우고 4글자로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면 돼? 자치분권. 자치분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은 뭐예요? 자치분권위원회야. 자치분권위원회. 요거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올 초에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했거든. 이거 법 바뀌었으니까. 9급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7급 문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명칭은 뭡니까? 자치분권위원회예요.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자, 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야. 다시. 지금 기구의 이름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였잖아요. 지금 기구의 이름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였잖아. 그리고 무슨 종합계획이에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자치분권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것도 이름이 뭐로 바뀌면 돼?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 종합계획. 요것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바뀐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다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의 이름은 뭐?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은 누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 소속, 대통령 동그라미. 대통령 줄쳐져 있는데 대통령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위원회로 또 이름 바꾸고 요것만 바꾸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은요. 이 법은 일종의 문재인 정부 앞으로 5년간 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표방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향성, 로드맵의 성격을 지닌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구가 중요합니다. 자치분권위원회. 그래서 오늘 신문 봤어요? 뉴스 보면 이제 내년에 이제 서울하고 세종시 중심으로 이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뉴스가 났는데 발표 주체가 자치분권위원회야.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뭐 이렇게 하면서 뉴스가 나온 거지. 자, 여기서 이제 하여간 자 그리고 2번 있죠. 2번 아라비아 숫자 2번. 자, 2번 지방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분권 사이에 자치란 말 추가하세요. 여러분들 이 법은요. 지금 법 이름이 이렇잖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죠. 그럼 이제 이 법에서 표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세부 내용도 크게 둘로 나뉘는 거죠. 2번이 뭡니까?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사무배분의 원칙이라고, 자, 먼저 비중복 줄쳐져 있는데 체크하세요. 자, 사무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무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있고, 포괄 배분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분권을 추진하는데 이제 적용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자, 역시 또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지방하고 분권 사이에 자치란 말 치고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들이 이렇게 쭉 이 법에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권한 이양 및 사무 구분 체계 정비, 뭐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아까 관치라 그랬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리고 뭐 지방재정 확충하고 지방의회 활성화 뭐 이런 이제 로드맵이 이 법에 의해 담겨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3번. 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는 뭐예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방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요, 뭐냐 하면 광역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기초 있죠, 기초.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례가 저거야. 지금 통합창원시 알아요? 통합창원시? 원래 창원시가 있었고 마산시가 있었고 진해시가 있었죠? 근데 그쪽 가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요 사실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근데 창원시 따로 마산시 따로 진해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통폐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산시, 진해시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체가 뭐가 된 거예요? 창원시가 된 거예요, 창원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데다 초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거고, 하여간 이 법은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조금만 기억하세요. 법 이름. 그래서 이 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 크게 뭐예요? 첫 번째,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건데, 이게 중요해. 이 두 개의 과제를 추진하는 중심기구의 이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자, 이렇게 보시고, 572페이지. 자, 들어가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몇 가지 했어요? 4가지 했죠? 먼저, 국가 내 일정한 구역. 두 번째, 주민.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네 번째, 자치권. 이게요, 목차순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근데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나라는 단체자치계보야, 주민자치계보예요? 단체자치계보죠.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럼 우리나라는 주민자체가 바로 미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자체가 단체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뜻이 바로 뭐예요? 미안해요. 지금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개념 자체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인 거지. 아까 4가지 구성요소. 그 개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테마 3번부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좀 볼게요. 자, 먼저 1번 지방자치단체 개념. 자,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 일정한 지역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주민이 구성원이고,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공공단체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입니다. 우리 흔히 공법인이다 그러면 뭐를 말해요? 국가와 공공단체를 말하죠. 다시 미안해요. 행정법. 행정주체가 나오거든요. 행정법에서. 주체가 있으면 객체는 국민. 그래서 행정주체는 누가 있냐면, 그러니까 행정상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 이걸 행정주체라 그래요. 행정주체는 첫 번째 국가가 있어요. 두 번째 공공단체가 있어. 세 번째 공무수탁사인이 있어. 근데 두 번째 공공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공법상 조합이 있고,
영조물 법인이 있는 거지. 자, 다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입니다. 하지만요, 다른 공공단체와는 달리 통치권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통치권을 갖는 존재는 누구와 누구만이에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이야. 그래서 이제 공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치단체예요. 그리고 헌법상 기관이에요. 헌법 117조 1항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고,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뭐와 뭐로 나뉩니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이 있고, 자, 아라비아 숫자 1번에 보통에다 동그라미. 특별히 있어요. 특별에다 동그라미. 넘기시면 이제 특별히 나오겠지. 여기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의 반대적인 용어는 정확하게는 뭐예요? 우리 정부 예산은 무슨 회계와 무슨 회계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별의 정확한 의미에 대응되는 의미는 보통이 아니라 일반이지, 일반. 근데 보통이란 말을 써요. 여기서는 보통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통은 짜장면 보통이 아니고 일반적이란 뜻이야. 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보통지방자치단체인데, 이 보통은 이런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해. 이게 보통의 뜻이야. 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시, 부산시, 광역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교통, 통신, 주택, 뭐 이런 일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죠. 이게 종합이야, 종합.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다 잠깐만요. 특별한 말 없이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뭘 뜻해요? 보통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근거조항이 헌법이거든요. 헌법. 그래서 헌법 117조 2항에서 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딱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상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뭐와 뭐로 나뉘어요? 광역과 기초로 나뉘는 거지. 이건 뭐 다 상식적으로 알 텐데 정리라기보다는 자, 우리나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럼 자, 광역자치단체 현재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많아? 5개가 있지, 5개가. 뭐예요? 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도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원래 우리 그 1949년도 그 재정지방자치법 이승만 때, 그때는요, 뭐밖에 없었냐면 얘하고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도. 근데 이제 이 지방에 있는 도 있죠, 도. 도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도시가 된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시라 그래요. 그래서 도로부터 떼나가, 원래 여러분들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래 경상남도였죠. 경상남도 안에. 자, 그리고 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시가 있고, 군이 있고, 가운데 좀 해야 돼. 시군, 자치구가 있는데, 그럼 이제 경상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 밑에 뭐가 있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부산시가 있었어. 요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 부산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였지. 뭐 밑에 있는? 경상남도 밑에 있는.
근데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지금 현재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화된 지역이어야 돼. 뭐 거리가 막 형성이 되고 상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도시화된 지역이고, 자, 인구가 5만 이상 모여 살아야 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턱도 없지만 이제 이 경상남도 내 부산이라는 지역에 도시화된 지역이 있고 인구가 5만 이상이 모여 살아서 뭐가 된 거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가 됐는데 여기 막 인구가 계속 밀집이 돼요. 그래갖고 자,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100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얘를 어떻게 해요? 경상남도로부터 떼어내요. 그런 다음에 분리시킨 다음에 뭐로 만들어요? 광역시로 만들어서 동급으로 처리하는 거야. 이걸 이제 도농분리정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 지금 광역시 몇 개 있어요, 총? 5개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광역시가 뭐예요? 광역시 원조는 이제 부산광역시고 울산광역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100만이 됐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역시가 된 거지. 이런 거고 이제 뭐 여기 특별자치시는 누구를 말해요? 세종시를 말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는 이제 대도시고 일종의 여기는 이제 농촌지역이죠. 농촌지역의 광역자치단체가 도인데 자 여기 특별자치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냥 제주도도 원래 그냥 도였어요. 근데 이제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을 이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뭐가 있습니까? 시, 군, 자치구가 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연결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특별시 밑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기초.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냥 구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구하지 말고 자치구 이렇게 하세요.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행정구가 또 따로 있거든. 특별시 밑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오직 뭐만 있습니까? 자치구가 현재 26개인가? 자치구가 있죠, 서울에. 그 다음에 광역시 한번 볼게요. 광역시 밑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치구. 대전광역시 기본적으로 밑에 자치구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광역시 밑에 뭐도 있어요? 군도 있어요. 농촌지역인 경우. 그래서 인천광역시 밑에는 대부분 자치구인데 강하군. 부산광역시 밑에는 대부분 뭐야? 자치구인데 농촌지역은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내려가잖아. 다시 광역시 밑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인데 예외적으로 뭐도 존재해? 농촌지역은 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밑에 특별자치시 있죠. 이 특별자치시 밑에도요 시군자치구를 둘 수 있어요. 둘 수는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근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둔다 안 둔다? 안 둬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자, 도 있죠. 도 밑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본적으로 도 밑에 도시화된 지역이 시고 농촌지역이 군이 되는 거지. 도 밑에는 자치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보세요.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요 과거 제주도가 그냥 도였을 때는 서귀포시, 제주시라고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역시 이 밑에는
기초 둔다, 안 둔다? 안 둔다야.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없는 시예요. 이거를 행정시라 그래요. 시험 문제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온 건데 쭉 뿌려놓고 명칭들 뿌려놓고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거. 제주도 서귀포시.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는 광역과 기초 2층제로 존재하죠. 하지만 특별자치시하고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는 밑에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층제라 그럽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박스 안에 봅시다. 573 정리할게요. 자, 박스 안에 자 1번은 광역이에요. 3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광역시. 이 광역시는 일반적으로 인구 아까 얘기한 건데 100만 이상의 기초로서의 시 가운데 법률이 제정이 돼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100만 됐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이건 꼭 기억하시고 단층제라는 사실. 단층제.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번. 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는 지방자치법 2조 1항 2호의 지방자치단체. 이게 시군자치구를 말해요. 얘를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도는 패스하고 5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뭡니까? 단층제예요. 단층제. 그래서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에는 뭐만 둔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얘를 행정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은 외우셔야 돼. 자, 시는 뭐, 지금, 다시. 지금 동그라미 1번의 주어는 시잖아.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1번의 시는 무슨 시야? 이 4개 가운데 기초의 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시는 뭐 밑에 둡니까? 도관할 안에 끊고, 그러니까 거기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시는에다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시는 오직 뭐 밑에? 도관할 밑에. 그 다음에 군 동그라미 하시고. 군은 뭐 밑에? 도 밑에도 있고, 뭐 밑에도 있어요? 광역시 밑에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요. 군은 뭐 밑에? 광역시 밑에도 있고, 다시. 군은 정확하게는 도 밑에 있고, 광역시 밑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뭐 밑에도 있어요? 특별자치시 밑에도 있어요.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지. 지금 이 동그라미 1번 문장은 이게 지방자치법에 있는 문장 그대로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별자치시 밑에도 군이나 자치구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안 두는 거지. 그래서 군은 특별시, 미안합니다.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관할구역 안에 두고, 그 다음에 자치구 동그라미. 자치구는 뭐 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밑에 두는데, 특별자치시 밑에는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찾아보는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켜고 국가법령정보 앱 띄우신 다음에 자 검색란에다가 지방자치법 치세요. 지방자치법 띄우고 자 몇 개만 좀 볼게요. 지방자치법 그러면 이제 1번 메뉴에 있는 거 지방자치법 현행법령 들어가서 자
지방자치법으로 가세요. 3번에 있구나. 들어가면, 자, 여러분, 자, 지방자치법 2조 보세요. 2조. 2조의 제목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다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지. 둘로 나눈다는 거죠. 1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호, 시군자, 시군 군대, 여기서 군은 자치구를 말해요. 그 다음에, 2조 2항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이하 뭐? 자치구는 뭐 밑에?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만을 말하고, 자, 이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3호구나, 3호. 3호 보시면, 아니야, 괜찮아요. 3조에 2항 보세요. 이게 이제 방금 본 건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특별자치도는 광역이죠. 얘는 이제 줄여서 앞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시도라고 표현해요. 시도라고 앞으로. 그래서 시도시사다. 그럼 뭘 말해요? 광역단체장을 말해. 그래서 줄여서 시도라고 하는데 얘는 정부 직할로 두고 시는 자 뭐 관할? 도 관할. 지금 3조의 2항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는 뭐 관할? 광역시 관할, 특별자치시 관할, 도 관할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이거야. 요거는 지방자치법상의 일반 조항이고, 아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자치구도 안 두고 군도 안 둔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방금 그 문장 있죠. 3조의 2항 있죠. 3조 2항 아니면 우리 아까 그 교재 교재 2번에 동그라미 1번 문장을 그대로 선택지에 넣었어. 그럼 이걸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틀린 내용이 돼버려요. 잠깐만. 지금 3조 2항을 그대로 그냥 선택지로 넣었다고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맞는 거지. 왜냐면 지방자치법상 일반 조항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설프게 공부하면 특별자치시 밑에는 자치구 안 두는데? 이렇게 하면 3조 2항 지문을 틀린 문장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573페이지 2번의 동그라미 1번 문장 이 자체는 지방자치법 상으로 보면 맞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하고 결합시켜서 보면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아까 앱 그대로 그냥 띄워두세요. 띄워두시고 좀 이따 또 한 번 확인할게요. 자, 중요한 게 2번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고 줄치세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 여러분, 명칭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4개의 시 가운데 어디에 해당돼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얘를 말해요. 얘를.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특별시도,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기초로서의 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세요. 시 위에는 도가 있죠. 자, 기초로서의 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그 대부분이 도시화된 지역이 인구가 얼마 이상이 모여 살아야 돼? 5만 이상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인구가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5만을 넘어서 10만을 넘고 해가지고 100만까지 가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광역시가 되지만 10만 넘고 20만 넘고 50만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50만 이상의 시가 되면 5만짜리 시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둘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5만짜리 시하고 50만 이상의 시는 급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에서 50만 이상의 시가 되면 특별한 취급을 해요. 이걸 인구 50만 이상의 시 특례라 그러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자, 다시. 얘네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 밑에 있는 행정구역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럼 시 밑에 행정단위는 뭐 두죠?
행정단위. 동이지 뭐 동. 아니, 우리 행정단위다 그러면 읍면동을 말해요. 읍면동을. 근데 시는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 밑에 행정단위는 뭐예요? 동이고 군 밑에는 읍이나 약간 도시화된 지역은 읍이고 완전 농촌 지역은 면이죠. 그 다음에 자치구 밑에는 뭐 있어요? 동이지. 동.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밑에는 행정단위로 뭐를 둬요? 동을 두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냥 규모는 큰데 다이렉트로 동을 설치하다 보면 행정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자치구 아닌 구를 설치해요. 이걸 행정구라 그래. 다시 행정구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구는 어디에만 설치해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밑에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경기도에 있는 시 있죠. 경기도에 있는 시는 경기도 밑에 있는 시들은 거의 인구 50만 이상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동하고 시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자치구 아닌 구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경기도가 있고 수원 얘기할게요. 경기도, 수원시, 그 밑에 팔달구, 장안구 이런 식으로 구가 존재해. 근데 얘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뭐 고양시도 경기도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고양시 뭐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광역이고 고양시는 기초고 근데 이 고양시 인구수가 지금 100만이 넘었어요. 수원시도 100만이 넘었고 창원시도 100만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100만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 아직 광역시가 되긴 전이니까.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자, 줄 치시면 동그라미 2번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특례인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요. 자, 그 위에 있는 도가 처리하는 사물을 일부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설치할 수 있다? 자치구 아닌 구.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그 내용을 간단하게 봤더니 아직 제대로 원안을 못 봤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봤더니요. 지금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있죠. 이런 존재들 이게 굉장히 많거든. 특히 경기도 안에는. 그래갖고 얘를 아예 그냥 독자적인 이거 아마 이 사이에 어디 있을래나? 특례시 뭐 이런 식의 법인격을 부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특례시. 더 복잡해지는 건데. 자, 봅시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시 있죠. 시. 동그라미 3번에 시. 이건 방금 했어요.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는요. 요 시 있잖아. 시. 시는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4번에 도농복합시라는 게 있어. 도농복합시. 자, 이건 원래 뭐냐 하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여수 있죠. 여수. 여수 알죠? 여수 밤바다 뭐. 자, 여수시가 있고요.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여수군이 또 따로 있었어. 여수시가 있고 여수군. 그래서 이쪽은 시고 이쪽은 농촌지역인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합쳐가지고 만든 게 도농복합시야. 그럼 여러분 도농복합시는 도시지역인 시하고 농촌지역인 군을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 밑에는 행정단위 뭐도? 아까 동. 군 밑에는 행정단위 읍면두잖아요. 그러면 도농복합시는 얘들을 합쳐가지고 그냥 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도농복합시 밑에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겠죠? 그럼 농촌지역은 뭐가 되는 거야? 동이 되는 거고. 미안해요. 도시지역은 동이 되고 농촌지역은 읍면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줄 치셔야 돼. 자치구. 자, 여러분 이 자치구는 오직 뭐 밑에만 둬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위 말하는 대도시 밑에 두는 거잖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만 있는데 여기 특히 자치시가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을 설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요. 하나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공동생활권을 기준으로 기방자치단체 구역이 세워져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26개의 자치구 있죠. 얘는 뭐냐면 자대구 근거예요. 자대구.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야 도도 2층제인데 우리 서울도 2층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원래 서울은 특별시 그냥 그 자체 하나였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기초에는 시군이 있고 이 시군은 하나의 생활권을 단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대도시 밑에 있는 자치구는 자대구 인위적으로 획정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자치구의 자치권을 일반 시군보다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적게 주고 있어요. 이 표현. 그래서 거기 줄치죠. 세 번째 줄 치세요.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군에 비해 제한한다. 제한 동그라미. 그 문장 자체를 줄치세요. 자치구의 사무는 일반 시군에 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 시군에서 A라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자치구에서는 이 A라는 사무를 수행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무는 누가 수행해? 자치구 밑에 있는, 자치구 위에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여러분 아실래나? 여러분 택시 면허 있죠? 택시, 운행 면허 이런 거 보면요. 아실래나? 그 경기도 같은 데 가면요. 파주시 택시가 있고 고양시 택시가 있어요. 파주시 택시는 어디서만 운행합니까? 파주시 내에서만 해요. 그리고 고양시 택시는 고양시 내에서만 하는, 물론 이제 원거리 서울로도 왔다. 예외적으로 손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데 원칙은 이렇게 영업권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 이 택시 운행, 교통과 관련된 권한은 시의 권한이야. 시의 권한. 왜냐하면 생활권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서울은요. 택시 운행에 관한 교통과 면허나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치구에? 없어요. 자치구별로 택시 면허를 발급하고 그 자치구에 자치구 얼마나 좁은데 서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대전광역시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관리권은 자치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일반 시군에 비해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렇게 보시고 하여간 요 지금 573페이지 요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 자, 넘기시면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자치단체 얘기고 다음 페이지 574페이지 행정계층 얘기죠? 행정계층. 쉽게 표현하면 행정구 동읍면 동 얘기입니다. 동읍면 이런 얘기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볼게요.